수업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4시간이더라고요. 수요일보다 조금 짧아요. 30분 정도. 그래서 할 텐데, 자, 얘들아, 제일 중요한 파트 할 거예요. 이차함수의 최대치수 할 겁니다. 저번에도 간단하게 했고요. 좀 전에도 문제 풀면 했어요. 자, 좀 전에 치원에서 풀었던 마지막 문제 기억나나요? 시험의 마지막은 아니고 마지막 하나 줬는데 치원에서 풀었던 거. 그 문제 선생님이 조금 바꿔볼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한번 바꿔볼게요. y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더하기 6 요놈의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문제에서 x의 범위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 x의 범위를 2부터 3 이렇게 두 가지 x의 범위를 조사라고 하고 문제에서 저거의 최대치수를 구하래요. 해봅시다. 시간 줄 테니까 해보세요. 뭐가 잘 안 보여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의 제곱. 조금 전에 풀었던 13번 문제랑 똑같거든요. 근데 범위만 하나 추가시킨 거예요. 자, 칠판.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주어진 요런 놈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고요. 얘를 보면 치환하고 싶어야 됩니다. 그럼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오니까 여러분들은 요 놈의 범위, 즉 t의 범위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t의 범위가 의미하는 건 여기를 y라고 보면은 y의 범위, 즉 위아래로 보는 거예요. 위아래. y는 위아래, x는 좌우. 요 말이 되나요? 자, 그래서 t의 범위, 요 놈의 위아래의 범위를 지금부터 찾아볼 건데 t의 범위가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여기서 t의 범위를 먼저 찾아볼까요? 여기는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가 최대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이고 마이너스 3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y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한 t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8이 나오고요. 8이 나옵니다.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24가 나오고요. 24가 나와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2에 따른 t의 범위를 구하니까 8부터 24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도 2에 따른 t의 범위를 또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t의 범위는 x가 2일 때가 2일 때, 추출일 때가 가장 작고 x가 3일 때가 가장 크니까 이때가 최대가 돼서 이렇게 범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럼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x에 3을 대입하니까 0이 나오나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때의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t의 범위가 지금 8부터 24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나올 수 있어서 t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t의 범위를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저 주어진 t의 범위를 가지고 다시 요놈을 t라고 치환하면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6이 나오는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언제? 이 범위일 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해주세요.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주어진 요놈의 그래프를 또 그려주시고 t는 마이너스 2일 때 처리해 주시고요. 그 징축 잡아주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8부터 24를 표현하면은 8이라는 애가 여기 위에 있고 24라는 애가 여기 위에 있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표현하면은 자, 마이너스 1이 네,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0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럼 보라색이 지금 요 그래프, 요 놈이 지금 보라색처럼 생겼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최소값은 언제? 가장 아래일 때는 언제? t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위에 있을 때는 언제? t가 24일 때가 답이 되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자, 그래서 최대값은 t가 24일 때.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t에다가 24를 대입하니까 24의 제곱 더하기 96 더하기 6을 하니까 얘가 102, 570, 678 나오고요. 맞나요? 네. 그 다음에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여기는 3이 나오네요. 최소값은 3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정확하게 이해했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해했어요? 정확하게 범위가 이렇게 나오면 그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 그려서 끄집어내고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이해해 주셨으면 이제 프린트 네 문제 넣어놨거든요. 네 문제. 그 네 문제를 좀 완벽하게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풀어볼 건데 잠깐 풀기 전에 개념 하나부터 조금 정리하고 갑시다. 보세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선생님이 최고차항 계수랑 대칭축만을 가지고 계속 그래프를 그리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칭축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한다 했죠?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분의 b 맞습니까? 그런 방법 외에 좀 더 추가적인 방법들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꿀팁입니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방법들을 정리할 건데 첫 번째는 그냥 ax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차함수 자체가 y는이라고 합시다. 자, 요놈의 축은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라고 해서 축을 이런 식으로 열심히 잘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두 번째, 주어진 요 함수를 내가 fx라고 잡아버리면 문제에서 fa랑 a랑 b를 써준다는 거 fp라고 합시다. fp랑 fq가 같다고 나왔다. 2차 함수 선택값이 같다고 나왔다. 그럼 이거 뭘 줬다? 축을 줬다. 저번에 이렇게 필기했는데 기억나나요? 초면인가요?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것은 대칭축을 준 것이다. 보세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p를 대입한 거랑 q를 대입한 게 똑같대요. 그 말은 p가 여기 있으면 q가 없다는 얘기예요.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y값이 똑같은 거죠.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q가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럼 대칭축은 요 2차 함수는 요 축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이 P하고 Q의 중점이 따라온다는 거죠. 다시 2차 함수에서 함수 값을 줬다라는 것은 대칭축을 준 것이다. 축이 뭐가 따라오냐면 P하고 Q의 중점, P하고 Q의 중점이 따라온다. 이거 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2차 함수, 3수 값을 준 것은 대칭축을 준 것이다 라고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니까 자, 세 번째 2차 함수가 그러면 이렇게 두 근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2차 함수가. 그럼 요놈의 대칭축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2차 함수가 저렇게 표현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는 얘기죠. 그럼 축은 뭐라는 얘기예요?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축이 뭐가 따라오냐면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형태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주어진 예를 가지고 축을 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봐봐. 어떻게까지 기억하면 되냐면 어딨어? 네,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 한번 얘기할 텐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어떻게 구하죠?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 마이너스 a분의 b를 2로 나눴다. 두 근의 합의 절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두 근의 합의 절반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두 근의 합의 절반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걸 절반한 거예요. 얘를 두 근의 합의 절반이라고까지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근의 합의 절반이라고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그래프에 대한 얘기해서 적어놓을 거면 적어놓는데 칠판 자, 봅시다. A는 양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최소값 1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그럼 얘는 그래프 이렇게 나오고 이 대칭축이 보다 마이너스 2분의 b라니까 2다. 그래서 이거는 답을 주어진 일을 내가 fx라고 하면 f2가 답이다. 얘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이게 괜찮을까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f2랑 f5랑 같다고 나온 거예요. 2차 함수에서. 그럼 2차 함수 최고차 함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텐데 2하고 5의 함수값이 된다는 얘기 여기가 있고 여기가 5라는 얘기죠. 그럼 대칭축이 5라는 얘기. 2하고 5의 절반. 합한 다음에 절반하면 된다고. 2분의 7일 때예요. 그럼 이놈의 최소값은 뭐라는 얘기? f 2분의 7가 이렇게 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축이라는 걸 빠르게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참수와 x축의 교점 얘가 1하고 5라고 나왔어요. 2차 함수하고 x축의 교점 1하고 5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는 거냐면 1하고 5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럼 대칭축은 뭐라는 얘기예요? 두 분의 합의 절반이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최소값이라는 경우는 두 분의 합의 절반이니까 그 3 이렇게 처리하면 바로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학교 시험에 이제 이런 거 나와요. 여러분들 막 싫어하는 거 맨날 막 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원가 얼마고 뭐 얼마여가지고 이익금의 초리값을 구하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 풀다 보면 이제 보세요. 학교에 분명히 이런 문제 등장할 거예요. X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비싸요. 뭐 정말 잘쓸까요? 8,200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이렇게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야. 식을 너네가 써봤더니 얘가 나오고 이거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얘를 대부분의 학생들은 얘를 전개를 해서 대칭축을 구해서 푸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전개해서 대칭축일 때가 제일 최소일 테니까 다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 답은 x가 2분의
두 군의 합의 절반이 따라오니까 여기를 바로 빠르게 이거일 때 최소라고 해서 주어진 예만을 빠르게 구한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답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전개를 무시하지 말고. 이해되세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팁이니까 저거 한 번만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 프린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풀어보세요. 오른쪽 위에다가 다산 미리 한번 넣어봤어요. 어때요? 괜찮죠? 얘들아 여기 2번에 이 범위 삭제해주세요. 이 범위 삭제하고 답냅시다. 1번에 2번에 A의 범위 있죠? 그 A의 범위 지워주세요. A의 범위 없다라고 생각하고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2번에 A의 범위가 없다. 저번에 마플 할 때도 저기 범위 안 나온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복습하세요, 복습. 죽는다. 피곤해 죽는다. 몇 시에 잤어요? 5시. 5시? 왜? 저는 어제 낮에 잤어가지고 잠이 안 와서? 자, 얘들아 볼게요. 같이 볼 건데요. 어떤 각오로 하셔야 되냐면 여기는 이 네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절대로 수호, 원도, 수투도 잘할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도 갈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그렇다고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그런 막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문제는 무조건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10번이고 20번이고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저 앞에 있는 초대추수 문제를 백날 첫날 푸는 것보다 여기는 이 네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해요. 선생님 봤을 때. 아시겠나요?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문제를 열심히 풀었냐면 여기가 범위가 주어져 있는 걸 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1이라고 줬다라고 하면, 아니 2라고 줬다라고 하면 주어진 놈의 그래프는 대칭축이 1이니까 얘가 만약 2라고 나오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2를 여기다 찍어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답이 나오는 형태였었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최소값은 언제다? x가 1일 때다 이렇게 푼 겁니다. 근데 지금은 A라는 걸 안 줬기 때문에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A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럼 모를 때 어떻게 하냐? 모를 때는 뭔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셔야 돼요. 자, 풀어볼게요. 대칭축 1이 있습니다. 근데 A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A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마이너스 무한이라고 얘기할게요. 저 마이너스 엄청 무한에서부터 플러스 무한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A가 저 마이너스 중에 제일 작은 거 여기서부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A가 여기 있는 거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때는 최소값이 언제라고 얘기할 거예요? x가 몇일 때? a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소값이 x가 a일 때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a를 생각할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점점점 커져서 a를 다 이동시켜 가는 거야. 자, a를 이렇게 이동시켜 가면은 최소값이 뭐예요? 최소값 여기 a일 때도 최소값이 뭐예요? a일 때죠. 여기 a일 때도 최소값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a일 때죠. 이동시켜 가세요. 그럼 최소값이 뭐로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계속 이동시켜 보세요. 1대로 바뀌어요. a가 이쪽에 찍히면 최소값이 a인데 a가 이쪽에 찍히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값이 1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a를 또 이동시켜 보세요. 그럼 최소값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1로 고정이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쪼개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a일 때랑 1일 때 두 가지가 있으니 두 가지로 쪼개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최소값이 첫 번째, 최소값이 a인 경우와 두 번째, 최소값이 1인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소값이 a인 경우는 a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면 A가 이렇게 여기까지 아직 최소값이 a인 경우 아니에요? A가 어디로 갈 때까지? A가 여기 있을 때까지는 최소값이 아직 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되니까 그 말은 A가 1보다는 작아야 되고 A가 1이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A가 이제 1보다 그러면 큰 경우, A가 1보다 큰 경우 A가 이렇게 크면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최소값이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A가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A가 1보다 오른쪽 이런 데에 찍혀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최소값이 항상 1이 맞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자, 근데 좀 더 얘기하면은 등호를 양쪽에 붙여주는 게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A가 1이면 최소값이 A인 것도 말이 되고 최소값이 1인 것도 말이 되죠. A가 1이면 맞습니까? 사실 등호는 둘 다 붙여주는 게 편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A의 범위를 이렇게 쪼개주는 겁니다. 최소값이 두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언제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이동시켜가면서 하나하나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신 분? 손 안 됐죠? 이해 되신 분? 다 됐어요? 따라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쪼개줬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다음 최소값은 A일 때예요. 그럼 여기다가 A를 대입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최소값인 거예요. A가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자, 이때는 최소값이 1을 대입한 2가 나온다는 거예요. A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이것도 답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답으로 써줘야지 완벽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봐봐. 선생님 질문. 그럼 내가 이거를 두 개를 써버리면은 모든 A에 대해서 최소값을 다 얘기한 걸까? 맞죠? 왜? A가 1보다 작거나 같고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 다 얘기한 거지. 얘가 모든 A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버린 겁니다. 답은 이거 이겁니다. 선생님 답이 문자예요? 네, 문자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정확히 써주고 다음에 다시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 문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 문제 보시는데.
자,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번에도 지금 요 이차함수를 그리니까 일단 이렇게 대칭축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여기다가 그려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 a 값이 주어졌다면 마이너스 1부터까지의 위치를 정확히 그릴 수 있지만 a의 값이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 위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모르니까 어떻게 하자? 저기 마이너스 끝에서부터 플러스 끝까지를 다 이동시켜 가자. 그래서 여기 맨 저 아래부터 이렇게 이동시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범위는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범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얘를 이동시켜 가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이때는 최대값이 뭐예요? 저때 최대값이 뭐예요? 1일 때죠. 오케이. 최대값이 1, F1일 때. 자, 그럼 얘를 이동시켜 보세요. 그럼 최대값이 뭐로 바뀌는 것 같아요? 땡. 1인 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최대값이 1인데 어떻게 1로 바뀌어? 이렇게 이동시켜 봐. 그럼 뭐로 바뀌어? 2분의 1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오고 1이 여기에 있는 이런 때는 이제 2분의 1로 바뀌는 거지. 근데 여기서 좀 더 가도 아직 최대값은 2분의 1가 맞죠. 그래서 1이 사실은 이렇게 있으면 최대값이 2분의 1인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다시 저기 플러스까지 계속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동시켜 보면 최대값이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1대로 바뀌는 겁니다. 최대값이 여기 좀 더 내려오면 마이너스 1대로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세 번째는 마지막 최대값은 마이너스 1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각각에 따라서 지금 A의 범위가 정해질 텐데 이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에 따라서 지금 A의 범위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2분의 A라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도 오른쪽이고 1보다도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1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정말 이해했어요? 되게 잘 이해된 건가요? 빠르게. 맞나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1만. 그래서 2분의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때는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재수야, 두 번째 놈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A, 축이라는 애가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오케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러면 다 합쳐주는 게 문제 풀 때 좀 편해요. 이해됐나요? 근데 한쪽을 빼도 상관은 없긴 한데 다 합쳐주는 게 그냥 편하니까 우리 다 붙일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도 마지막 세 번째 범위는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다 이렇게 따라오겠죠?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A의 범위 다시 정확히 써보면 얘는 양쪽에 2배 하니까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 따라오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검토할 겸 한번 쓱 봤더니 모든 A에 대해서 지금 다 조사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이제 다음 걸어봅니다. 자, 최대값이 F1이에요. 자, F1은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A인데 얘가 4예요. 그러면 A는 5가 나옵니다. 근데 얘가 이 범위에 들어가야지만 답이에요. 그럼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얘는 답이라고 이럴 수 있겠네요. 답입니다. 자, 연대 쓸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자, 2분의 1을 대입합니다.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2분의 A 제곱 즉 4분의 A 제곱이 최대값 4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A 제곱은 16이 나오는데 그럼 A는 뿔마 4예요. 근데 이 뿔마 4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얘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4가 나오는데 그러면 풀어주시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럼 A가 이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뿔마 5, 얘가 답인 거예요. 완벽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완벽하게.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이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오른쪽 가면은 이제 이번 문제 이렇게 있거든요. 요게 오늘 시험 봤던 마지막 문제예요. 근데 선생님 약간 당황했어요. 맞추라고 낸 게 아니거든요. 같이 공부하려고 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맞출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맞췄어요. 오, 놀랐습니다. 이걸 맞춰? 좀 하네요. 네,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개념 바탕 하에
이 두 개를 완벽하게 짬뽕시키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 해보세요. 수아야, 힘내세요. 너무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라서. 자, 보세요. 자, 일단 요놈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사실 좀 전에 풀었던 거랑 똑같아요.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1부터 3이라는 걸 표현해야 돼요. 그럼 1부터 3이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 딱 나와. 그럼 최소값은 몇일 때? 최소값 몇일 때? 3일 그치. 3일째. 그리고 이동시켜. 그럼 아직도 3일때야. 맞아요? 그 다음 뭐로 바뀌어요? A일 때. 그 다음 또 이렇게 이동해요. 뭐로 바뀌어요? 1일 1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갠다. 저거 아까랑 똑같아요. 맞나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여기는 얘를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선생님이 첫 번째로는 이것 따로 봐서 완벽하게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둘이 합쳐서 한 번에 보는 것도 할 거예요. 둘 다 마스터 해주세요. 자, 그러면 좀 만만한 거 최소값부터 좀 처리하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1하고 3이 이렇게 존재할 때 1하고 3이 이렇게 존재할 때 1하고 3이 이렇게 존재할 때
세 가지 형태로 나뉠 것이다. 맞나요? 그럼 범위까지 바로 갑니다. 이때는 첫 번째는 3이라는 것보다 a가 크거나 같다. 두 번째는 1하고 3 사이에 a가 있을 때. 세 번째는 a가 1과 작거나 같다. 따라오세요. 이때는 최소값이 f3. 이때는 최소값이 fa. 이때는 최소값이 f1.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맞나요? 근데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최소값은 만만하니까 이거는 이제 제껴버리고 다시 지운 다음에 최대값 한번 보겠다.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자, 1부터 3이라는 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밑에 최대값 몇이에요? 1일 때 이동하세요. 그럼 최대값 몇이에요? 1이죠? 1인 것 같아요. 1인 것 같아요. 1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1이에요? 이걸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동시켜보세요. 최대값 1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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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도 1이죠? 좀 더 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언제까지 최대값이 1이에요? A가 1.5 보다 작을 때. 오케이. A가 1.5 1하고 3이 1.5 아닌데? 1하고 3이 같은 높이 선상에 있을 때 이동시켰을 때 얘가 1이 여기고 3이 여기에 따라오면 이때까지는 최대값이 아직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3 아니면 3인 것도 맞고 1인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꺾여버리면 이제 최대값이 뭐로 바뀌어요? 3인 걸로 바뀌는 거지. 꺾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야. 얘를 이렇게 줄로 이동시키다가 여기까지 됐다가 다 계속 이동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럼 최대값이 이때를 기점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때를 기점으로. 따라오니까 그럼 보세요. 이때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 기점인 A 값이 뭐예요? 2. 왜? 1하고 3 같죠? 함수값이 같죠? 그럼 뭘 주는 것이다? 대칭축을 주는 거죠. A는 1하고 3의 중점입니다.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거 수학 중간에 주면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두 번째 문제는 일단 최대값이 1인 경우와 최대값이 3인 경우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여기서부터 이제 이동하면 최대값이 뭐로 바뀌어요? 3인 걸로 바뀌죠? 3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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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거 계속 3이란 말이야.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세요. A의 범위가 주어질 텐데 A가 몇을 기점으로 바뀌어요? 2를 기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기점인 거를 먼저 갖다 쓰세요. 그리고 부동을 생각할 거예요. 자, 최대값이 1인 거는 A가 2보다 클 때일까 작을 때일까? A가 2보다 클 때 아니에요? 이때가 최대값이 1이죠. 이때 A는 당연히 3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가 A가 2보다 큰 경우가 따라오는 거예요. 선생님 3이 여기 있는데 A가 2일 수 있어요? 이때도 아직까지 최대값이 이때 이렇게 될 때도 아직은 최대값이 1인 게 맞으니까 2를 기점으로 나뉜다 정확히 봤어요. 잘 봤어요. 근데 2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다고. 2보다 큰지 작은지는 여기는 얘를 보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두 가지 방법 설명하면 이게 쉬운 방법이야. 정석적인 방법 설명합니다.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면 1부터 A까지의 거리 여기가 A고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A만은 3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3에서 1까지가 3-A겠죠. 근데 1이 더 높이 있다는 얘기는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비교했을 때 어느 길이가 더 길어야 될까? 1이 더 높이 있으려면 이 길이가 길어야 될까? 이 길이가 길어야 될까? 이 길이가 길어야겠죠. 이 길이가 길어야지 1이 더 높이 있을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A-1이 3-A보다 높이 있을 때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전에 기준점을 먼저 보라고요. 기준점이 언제다? 1하고 3의 높이가 같아질 때 A가 2일 때가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2를 그냥 갖다 쓰시고 그것보다 큰지 작은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큰지 작은지를 볼 때는 그냥 여기를 보니까 A가 3보다 크니까 당연히 2보다도 커야겠구나 라고 해서 크다라는 고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정석적인 방법 설명했고요. 실제 빠른 풀이까지 설명해 주면 됩니다. 기준점은 같아질 때다.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오실까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최대값 3인데 언제까지 바뀌냐면 3인 게 쭈르륵 가다가 이때가 최대값 3으로 딱 바뀌는 시작이잖아. 2부터 바뀌는 거야. 2부터. A가 1일 때부터. 그리고 쭈르르르 계속 되는 거죠.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 또는 요 길이가 요 길이보다 길어질 때라고 해서 이걸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얘가 두 번째. 그래서 최대값은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뉜다. 최소값은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자, 근데 나는 문제에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계로 가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고 싶은데 최대값은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F1이야. 근데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값은 뭐예요?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죠. 눈 크게 뜨고 보세요.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최대값이 1일 때야. 근데 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뺄 거거든. 근데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값을 한번 살펴봐. 그러면 A가 만약 4면은 여기에 따라오는데 A가 만약 2분의 3이면 이런 데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얘가 최대값 최소값 뺄 때는 범위가 이걸로 쪼개질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쪼개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봐봐. 최대값이 1일 때 최소값이 3일 수도 있어요. 최대값이 1일 때 최소값이 A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이때는 어느 범위일 때일까요?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를 따라오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자, 그 다음은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최대값이 이제 3인 경우가 있겠죠? 최대값이 3인 경우가 있어요. 최소값은 자, 이 범위일 때 최소값은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죠?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의 A의 범위는 이것과 이것을 만족해야 되니까 A는 1부터 2까지라는 얘기고요. 이때는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A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거는 네 가지의 범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제 답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내는 것도 되게 귀찮죠. 자, 답 좀 내볼게요. 자, F1에서 F3을 빼세요. 그럼 F1은 1-2A 더하기 2A 제곱에서 3을 대입하면은 9 마이너스 6A 더하기 2A 제곱 뺍니다. 자, 계산하니까 4A 마이너스 8인데 문제에서 얘가 2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A는 3이면 되는 거죠? 아, 맞나요? 2분의 5여야 되네요. A가 2분의 5여야 돼요. 그럼 A가 2분의 5인데 이 범위 안 들어가니까 탈락입니다.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F1에서 FA를 빼면은 이거 갈게요. F1이 요거였어요. 그 다음에 A를 대입하세요. 자, A를 대입하니까 A제곱이 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0이 되거든요.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A 어떻게 구해요? 2분의 안 되니까 그대 공식 써야겠죠? A는 1, 얼마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 범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범위에 들어가는 A는 1 플러스 루트 2가 답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3을 대입하면은 9 마이너스 6A 더하기 2A제곱 나옵니다. A를 대입하면 A제곱 빠져요. 근데 얘가 4래요. 그래서 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가 0이에요. 그러면 A는 1하고 5가 나오는데 이 범위에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1이 나옵니다. 따라오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 F3에서 F를 빼요. 자, 3을 대입하면은 9 마이너스 6A 더하기 2의 제곱이고요. 1을 대입하면은 1 더하기 2A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4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9가 4여서 A는 4분의 5가 나오는데 여기 안 들어가네요.
답이 없는데요? 잘못했나요? 번째 식 계산 좀 요거요? 네. 3 대입하면은 9 마이너스 6이 2에 대해서 A 대입한 거 뺀 거? B가 마이너스 1에서 세 번째 식? 네. 세 번째 식 어디지 근데? 안 썼나? 아 여기에서 지우셨어요. 아 지웠어? 어쨌든 이게 마지막에 다 만나오고요. 여기 세 번째 식 다시 쓸게요. 9 마이너스 6a 더하기 2a 제곱에서 a 대입한 거면 a 제곱이 빠지죠. 맞죠? 그러면 얘가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7은 0이 이렇게 나거든요. 맞나요? 그럼 a 구해주시면 a는 3 1마 베트 2가 나옵니다. 됐을까요? 근데 여기에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3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럼 마지막 다시 F3에서 F1을 뗍니다. 그럼 F3에서 F1 빼면은 9 마이너스 6a 더하기 2a 제곱에서 1을 대입한 걸 빼요. 1 대입하니까 1 더하기 2a 마이너스 2a 제곱. 근데 얘가 2래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a 더하기 8이 2고 4a가 6이어서 a가 6분의 3이 나와요. 일범이 안 들어가니까 답이 아니다. 결론! a는 이 두 개가 답이고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4. 5번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가서 죽어라 하시면 돼요. 죽어라.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일단 최대값은 두 가지로 나뉘고 최소값은 세 가지로 낸다. 열심히 정리해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형태가 실제로는 네 가지 형태가 나온다까지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따로따로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번에 볼 거예요. 한 번에. 지워도 돼요? 지우고 한 번에 보겠다고요? 보세요. 자,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거를 한 번에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부터 3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생긴 걸 이동시킬 거예요. 자, 이때는 최대값이 몇이고 최소값이 몇이에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3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동시켜 보세요. 그럼 최대값은 1로 고정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최소값이 뭐로 바뀌어요? 하나는 A로 바뀌죠. 그쵸? 최소값이 A로 바뀌어요. 그리고 최대값도 1로 고정이에요. 언제까지? 1하고 3이 같아질 때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럼 이때는 최소값이 언제까지가 3인지를 최소가 언제까지 3이냐면은 3이라는 애가 A보다 왼쪽에 있을 때 이때는 저런 경우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고요? 최대값이 1로 고정이고요. 최소값이 A로 바뀌어요. 맞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다음 경우가 바로 얘가 따라오겠죠. 최대가 1이고 최소가 3인 경우가 됐다가 이제 여기 바로 다음 요 A 바로 다음이 최소가 A가 되는 거잖아요. 이 바로 다음 경우가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는 3 다음부터가 따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3보다 작은 경우가 따라올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는 3보다 작은 경우가 따라올 겁니다. 언제까지 최소가 1하고 3이 같아질 때까지가 아직은 최소도 A고 최대가 1인 경우인 거야. 하지만 이것보다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최대가 3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였다고요? 1하고 3이 같아질 때 A가 2일 때까지 이렇게 경계선만을 빠르게 구하는 거예요. 일단 얘는 3까지였다. 그리고 3에서 연속하게끔 생각하면서 언제까지? 2일 때까지였다. 이렇게 빠르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가 뭐로 바뀌어요? 이동하면 3으로 바뀌죠. 최소는 A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경우 최대가 3이고 최소가 A 경우다. 자 그러면 언제가 연속이 돼요? 여기 2에서 끝났었잖아요. 2에서 연속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이 다음부터
1이니까 언제까지? 자, 언제까지가 아직 이런 경우를 유지해요? 아직 계속 이동해봐. 최소가 계속 A야. 언제까지? A가 1 때까지. 그래서 여기 경계점 생각하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경계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아져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최대가 3이고 최소가 1인 거죠. 마지막 최대가 3이고 최소가 1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1 다음부터죠. 이런 경우부터죠. 이런 경우 1에서 3 이렇게 나오는 경우 즉 1이 A보다 크거나 같은 또는 1 다음부터 1이 A보다 크거나 이렇게 정리를 내는 거죠. 따로따로 할 줄 아셔야 되고요. 한 번에 할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건 나의 역량이 아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따로따로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이해한 거를 제발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그래도 이거 좀 막히는데 영상 선생님이 2차원생 초대초도 따로 올려줄게요. 이거 4문제 푸는데 한 3-4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더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다시 보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최대 최소 너무 쉽습니다. 이거 다 마스터하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2번이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3번 해볼게요. 3번. 네. 맛있다. 문제 보자마자 최대치수 문제구나. 최대치수 문제니까 그래프를 그려야겠구나. 이게 1순위예요. 최대치수 문제구나. 최대치수 문제니까 그래프를 그려야겠구나. 이게 1순위입니다. 자, 책방 봐주세요. 자, 일단 fx가 최고 차원 개수가 양수인 2차원이라고 나왔고요. 문제 보니까 최초수 문제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요놈의 그래프의 형태 몇 가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4개? 어떻게 4개 나오지? 그럼 선생님은 3개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3개 외에 하나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알겠죠? 첫 번째로는 A하고 B가 같을 수 있겠죠? 그럼 A하고 B가 같으면 주어진 fx는 여기가 A이자 B가 될 것 같아요. 중근을 받는 x-a의 제곱, x-b의 제곱 형태를 갖고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하고 B가 다른 경우를 떠올려 주시면 두 근이 A하고 B가 되는 거야. 얘하고 X축의 교점이 A하고 B가 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두 실근이 존재하는데 여기가 A가 B일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가 B하고 A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그래프만을 내가 놓고 문제, 서술형, 다음 그래프를 그리시오. 나라면 중3 때 낼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범위 쪽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그려야지 100점, 10점, 하나만 그렸다 3점, 그렸다 5점, 다 그려야 10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래프 형태 이 세 가지 외에 혹시 또 하나 생각하는 거 있어요? 아 없나요? 자 일단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틀렸죠? 같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틀렸어요. 그쵸? 중문을 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니은 갈게요. 자, 니은 fx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fx의 최소값을 구할 때도 a하고 b가 같을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a하고 b가 같으면 최소값이 뭐예요? 0인 거죠, 0? 맞습니까? 이때 최소값이 0이에요. 근데 a하고 b가 다르면 최소값이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 봐야죠. 그러면 대칭축 찾아야죠. 대칭축 뭐예요? a하고 b의 절반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칭축이 a하고 b의 절반 이렇게 따라올 거라고요, 여러분들. 따라오십니까? 그럼 최소값은 뭐다? 주어진 저함수에다가 2분의 a 더하기 b를 대입한 것이 최소값일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a 더하기 b를 대입하는 거예요.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b 계산해 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 따라오고요. 2분의 a 마이너스 b 따라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하나를 밖으로 빼버리면 2분의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여기를 a 마이너스 b라고 바꿀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2분의 a 마이너스 b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를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따라오세요. 그럼 얘는 맞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맞다는 얘기죠. 요거 맞고요. a, b가 0이면 실제 a하고 b 똑같을 때도 여기다 대입하니까 0 나오니까 맞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못 풀었다면 못 푼 이유는 선생님 봤을 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못 찾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느낌에 대입 안 했어요. 했어요? 아니죠. 했으면 좋은데 문자여가지고 쫄아서 그래요. 문자여가지고 그냥 다 대입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디귿 갑니다. 자 디귿이 의미하는 건 A하고 B가 0보다 크대요. 그리고 심지어 B가 크대요. 그 말은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디귿에 대한 그래프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A도 B도 0보다 크니까 0이라는 걸 여기다가 찍어주면 보다 완벽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근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0부터 B까지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0부터 B까지를 그리면 0이라는 애가 지금 여기 어딘가 있는 거니까 여기 0이 있어서 이렇게 0부터 B까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네요. 0부터 B까지니까. 이해돼요? 근데 이거에 뭘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최대값은 언제일 때? 0일 때가 되는 거예요. 0일 때.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한 답은 F0 AB 얘가 디귿입니다. 선생님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죠? 분명히 개념 다 설명 전달 하에 똑같이 풀고 있는 거 맞나요? 따라오고 있나요? 네. 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해보세요.
보실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했어야 돼요. 오늘 수업을 따라왔으면. 최소값에 대해서 주어지는 1부터 2까지의 범위를 이동시켜봤더니 최소가 2인 경우, A인 경우, 1인 경우 세 가지가 있었다. 를 세 가지 쫙 썼습니다.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그 최소값이 5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얘가 5고 주어진 얘가 5고 주어진 얘가 5다 여기까지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근본 풀이로 가는 거예요. 문자가 두 개고 식이 하나면 한 문자로 통일하겠다. 또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 내신에서 최대치수 물어보면 무조건 몇 차식으로 바꾸겠다? 2차식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얘를 2차식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A가 B에 대한 2차로 나오나? B가 A에 대한 2차로 나오나?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 2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한 문자로 통일이 가능하네. 보니까 B를 A에 대한 2차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두 번 거쳐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걸로만 답을 냈다면 그거를 두 번 하는 걸 문제로 내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게 하니까 다 맞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는 B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이니까 A 더하기 B가 의미하는 건 B 대신에 이놈을 쏙 대입해서 한 문자로 통일 이거 근본풀이라고 나머지 정리해서부터 얘기했습니다. 대입하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1이 나오는데 난 이거에 최대값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그럼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그래프는 위로 불러주고 여기가 A가 2분의 5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A의 범위는 지금 1번 케이스는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였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은 걸 그려주니까 2가 여기 어딘가 있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최대값은 언제예요? A가 2분의 5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A가 2분의 5일 때니까 여기다가 2분의 5를 대입한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25 더하기 1 계산하니까 답이 4분의 29가 나오는 거예요. 아,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하여 오늘 최대값은 답이 4분의 29였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있겠죠. 두 번째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보니까 B가 5래요. 그러니까 B에다가 5를 쏙 대입하면 되니까 이때는 범위부터 쓸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1부터 2까지에 대하여 A 더하기 B가 5라고 나왔기 때문에 B에다가 5를 대입해서 A 더하기 5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요거에 뭘 구하겠다? 최대값. 그럼 최대값은 A가 몇일 때예요? 2일 때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하니까 이거는 최대값은 7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최대값이 7이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따라옵니까? 세 번째 케이스 갈게요. 자, 세 번째 케이스 A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의미하는 것은 B 대신에 또 A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뀌죠? B 대신에 넘겨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를 대입해버리는 겁니다. 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4가 따라오고요. 따라오세요. 이렇게 A가 2분의 3일 때가. 자, 근데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1이라는 애가 여기 있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최대값은 A가 몇일 때? 1일 때. 최대값은 A가 1일 때. 그래서 최대값 A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4 답이 6이 되는 겁니다. 아, 이때는 최대값이 6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A 더하기 B는 이때는 최대값 얘가 나오고 이때 최대값 얘가 나오고 이때는 얘가 나오고 이때는 얘가 나오고 이때는 얘가 나오네. 그러면 최대값은 실제로 얘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때가 답이라는 겁니다. 답은 4분의 29 거기다가 4분 하니까 답은 2번 얘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따라오세요. 끝. 시험해봅시다.